심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 극복의 열쇠는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 실천하기 쉽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울증을 위한 일상적이지만 획기적인 방법, 항우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생활 속에 실천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느 정도 감정 상태가 그러면 조증이냐 우울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겪는 일상적인 기분 변화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고 또 기쁜 일을 경험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기분이 조금씩 업다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그러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범주의 기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있는데 그 범주가 정상범주에 머무를 때는 정상범주의 감정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때는 이제 조증, 그보다 기분이 안 좋은 감정을 경험하는데 일상적으로 겪는 안 좋은 감정 변화가 조금 있으면 회복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때는 우울 범위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울병을 조증과 우울증을 같이 붙여서 조울병이라고 합니다. 심한 기분 변화를 겪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조증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우울증만 계속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증상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증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잠을 자지 않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사고를 치고 일을 벌리고 해서 주변의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울증은 본인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자기 자신이 사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질환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본인이 괴롭고 조증은 가족들이 굉장히 괴로운 국민들이 많이 겪는 정신 건강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증과 우울증의 기분 변화는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기분 변화는 정상 기분의 범주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보이지만 우울증은 상당히 밑으로 기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 기분이 일정 기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증은 일정 상태의 기분보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기간이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울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심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보통의 기분 상태보다 많이 기분이 처져서 슬픈 일을 당해도 남들보다 더 심하게 슬프고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길고 남들보다 더 심하게 우울하고 매사에 관심이 없고 먹는 것과 수면, 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하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모든 게 비관적이고 자책이 많이 들고 해서 죽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이제 시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심한 기분 변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했는데 기존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식은 우울증은 약물 치료와 생각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인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울증에 대한 상담하는 심리 치료 방법으로서는 인지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당사자가 갖고 있는 비관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을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치료.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두 가지 방식 이외에 항우울 생활 방식이라는 치료 방법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에 추가해서
일상생활을 쉽게 영위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우울증에 가장 치료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뇌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사가 힘들고 낙이 없고 괴롭고 재미가 없고 그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뇌에 세로토닌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약물 치료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치료 방법이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생각의 변화를 자극하는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는 내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변화를 갖게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방식보다는 생각을 약간 바꾸니까 또 행동도 더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감정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방식이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심리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심리 치료 방법이 인지 치료입니다. 그래서 물이 반컵 있어도 반컵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반컵이나 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지치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가가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할 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 그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인지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인지치료를 병행할 때 치료 효과는 가장 좋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인지치료의 효과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인지치료가 갖는 단점 때문에 이 인지치료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활동 중심의 항우울 생활 방식이라는 중요한 치료 방법이 이제 고안되었습니다. 발견이 된 거죠.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증명이 됐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 치료와 이 항우울 생활 방식을 병행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 방식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방법을 본인이 경험해보고 나서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된 분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항우울 생활 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2부에서는 항우울 생활 방식의 6가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